아버지 49제가 끝나고 사흘 뒤였어요. 남동생 태성이가 저를 거실로 부르더니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공증 사무소 직인이 찍힌 봉투였어요. 태성이 표정이 묘했어요. 담담한 척하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열어봤어요. 유언 공정증서였어요. 아버지 명의로 작성된 법적으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형태의 유언장이요. 내용은 짧았어요. 부동산과 금융자산 일체를 장남 이태성에게 단독 상속한다. 날짜는 아버지가 입원하시기 2달 전이었어요. 서명은 분명 아버지 필체였어요. 공증인 날인도 있었어요. 형식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저는 봉투를 내려놓고 태성이 얼굴을 봤어요. 태성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니까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누나도 결혼해서 남편 집 사람이 됐으니까 아버지도 이렇게 결정하신 거 아니겠냐고. 목소리가 너무 준비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봉투 들고 나왔어요. 차 안에서 한참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생전에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거든요. 뭔가 맞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입원하시기 2달 전이면 그때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병원을 들락거리시던 시기였어요. 그 시점에 갑자기 공증 사무소를 찾아가셔서 단독 상속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공증 사무소를 직접 찾아갔어요. 담당 공증인을 만나서 당시 상황을 물어봤어요. 공증인이 처음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상속인으로서 유언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까 절차적인 부분은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혼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아드님이 같이 오셨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서명은 하셨는데 유언 내용을 공증인한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아드님이 내용을 설명하고 아버지가 확인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했어요. 유언 공정증서는 본래 유언자가 직접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해서 낭독한 후 유언자가 서명하는 방식이에요. 제3자가 내용을 대신 설명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몇 가지를 짚으셨어요. 유언 공정증서 작성 절차에 하자, 작성 당시 유언자의 의사 능력 문제, 그리고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유언 내용 왜곡 가능성. 이 3가지가 다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주치의한테 갔어요. 유언장 작성 시점 전후 진료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 무렵 아버지는 전신 쇠약과 함께 진통제를 고용량으로 복용하고 계셨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기 환자분 상태로는 복잡한 법률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하셨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소견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래된 기억을 하나 꺼냈어요. 아버지가 입원하시기 3달 전쯤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별 내용 아닌 것처럼 하셨는데 통화 끝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성이가 자꾸 뭔가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나중에 내가 한번 봐줘라.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곧 올라갈게요 하고 끊었어요. 그 통화가 녹음 파일로 남아 있었어요. 제 휴대폰에요. 저는 통화 자동 녹음이 설정돼 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이 그 녹음 파일을 듣더니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공증인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작성 당시 절차에 대해 진술하셨는데 유언자가 직접 내용을 구술한 게 아니라 동행한 아들이 내용을 설명했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절차상 하자가 법정에서 확인된 거예요. 아버지 통화 녹음도 증거로 제출됐어요. 태성이 측 변호인이 녹음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는데 통화 일시랑 아버지 목소리 감정 결과가 다 맞아떨어졌어요. 주치의 소견서까지 더해지니까 재판부 판단이 명확해졌어요. 유언 공정증서는 작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작성 당시 유언자의 의사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정황이 인정된다. 해당 유언은 무효.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법원 복도에서 한참 울었어요. 아버지가 억울하셨을 것 같아서요. 당신이 원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유언장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막지 못하신 채로 가셨을 것 같아서요. 상속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진행됐어요. 태성이는 항소했고 2심에서도 기각됐어요.
태성이랑은 이제 남이에요. 명절도 없고 연락도 없어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는 없어요. 아버지 유품 중에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제 이름 세 글자만요. 그게 진짜 아버지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서명이 본인 것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 본인 뜻인 건 아니에요. 아프고 지쳐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쥐어준 펜으로 쓴 서명이 있어요. 이상하다 싶으면 꼭 확인하세요. 아버지가 남긴 그 전화 한 통이 전부를 바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